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덴마크에서 맨시티와 코펜하겐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독일에선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의 16강이 펼쳐졌습니다. 리그에서 3연패 뒤 살아나는 흐름의 라이프치히, 그리고 리그에서 최근 지로나까지 이기며 리그 우승의 흐름으로 다가가는 레알이 만났습니다. 레알은 현재 알라바, 리디거, 밀리탕, 벨링엄, 크루투아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 중에 유독 센터백 자원들이 많습니다. 바로 직전 지로나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카르바알이 센터백을 봤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추아메니가 센터백을 받고 나초 역시 제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레알은 기본적으로 4-3-1-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1자리에 원래는 벨링엄이 주로 뛰었으나 오늘 경기는 브라임 디아즈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레알은 전방 압박할 때 디아즈와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 사이로 들어가면서 4-3-3의 수비 형태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수비의 맹점이 상대가 포백 기반으로 수비할 때 레알의 3톱 사이사이에 공을 받아주는 선수를 두면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더 빠르게 데인마크를 하거나 아니면 라인 간의 간격을 미리 좁혀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3톱 사이로 주는 패스가 통하면서 측면까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을 올모가 받고 셰슈코가 맨디와 나초 사이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레알이 전방 압박할 때 라인끼리의 간격이 좀 애매했습니다. 이 공을 셰슈코가 슈팅하는데 루닌이 거의 1대1 상황에서 잘 막아냅니다. 루닌이 세컨 키퍼지만 경기 초반부터 계속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아까와는 다르게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할 때는 라이프치히가 결정적인 중앙지역으로는 패스 못하고 계속 측면으로 돌리게 됩니다. 초반 빼고는 전방 압박을 자제하면서 느린 템포로 경기를 끌고 가보려는 레알입니다. 라이프치히나 레알이 수비할 때 측면보다는 중앙을 훨씬 우선시했습니다. 시몬스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펜다와 셰슈코가 가운데로 뛰는 모션을 가져가자마자 레알의 나초와 맨디가 자연스레 따라가게 되고, 그럼 높이 올려놓은 오른쪽 풀백 시마칸이 자연스레 비는 상황이 나왔죠. 시몬스가 길게 롱패스를 내줍니다. 레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나오죠. 상대의 수비 중심이 가운데 쪽에 몰려있을 때 맨디가 반대쪽에 완전 넓게 벌려있으면서 발베르데의 롱패스를 한 번에 받아줍니다. 중요한 건 지공 상황에서는 양팀 다 중앙을 이용한 공격은 거의 안 나왔고, 이렇게 큰 반대 전환을 통해 측면을 공략하려는 흐름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전반 30분 이후부터 레알은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펜다, 셰슈코, 투톱을 중심으로 좁은 블럭을 형성하여 레알을 타이트하게 압박합니다. 레알 전방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같이 빠른 선수들이 있어서 한 번에 풀어나가면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계속 실패하며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나초 개인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고 느껴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세슈코 쪽으로 전방 패스가 들어가는데 나초가 세슈코를 압박하기 위해 따라갑니다. 나초는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했을 때 공을 바로 커팅하는 게 베스트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세슈코를 쉽게 돌아서게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셰슈코가 올모를 주고 공간으로 다시 뛰는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추아메니가 이 공을 잘 커버하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에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니 전방 압박도 못 벗기고 공격도 잘 안되면서 전반 중반 이후엔 레알이 많이 밀리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죠. 그래도 오늘 레알 공격진 중에 비니시우스는 몸이 비교적 가벼워 보였고 두세 명 정도는 달고 뛸 수 있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레알이 실점만 하지 않고 최대한 비니시우스가 날뛸 환경만 조성해준다면 충분히 한 방은 있었습니다. 전반은 이렇게 0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한 지 3분 만에 브라임 디아즈가 몸에 메시가 잠깐 들어오며 라이프치히의 수비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이 걸렸는데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공을 끌고 가봅니다. 그리고 시몬스와 슐라거 사이를 들어가면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디아즈입니다. 여기서 시몬스가 신체적인 컨택이 있었을 때 바로 뺏지 못하더라도 다음 동작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있겠죠. 하지만 시몬스가 발을 먼저 뻗으면서 디아즈에게 어떤 저항도 주지 못했고, 수비를 이어받은 슐라거도 디아즈에게 몸을 부딪힐 뿐 완벽한 수비를 하지 못하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타이트하게 거리를 줄여주지 못한 틈을 타서 반대쪽으로 완벽한 가마차기를 선보이는 디아즈입니다. 경기는 1대0으로 레알이 앞서갑니다. 단신의 왼발잡이가 3-4명을 이겨내고 반대쪽 가마차기? 이건 메시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솔로 플레이입니다. 레알은 아까 전반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상황이 후반에 종종 한 번씩 나옵니다. 크로스가 넘어지면서 카마빈가에게 줍니다. 이 패스로 카마빈가 뒤에 있는 7명은 일단 불리한 상태로 수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마칸과 헬릭스의 리커버리 속도가 빨랐고 애초에 압박
압박할 때도 최후에는 3명의 숫자를 유지시켰던 라이프치히라 다시 5대4 상황에서 수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있는 카르바알보단 왼쪽에 있는 비니시우스를 주는 게 더 위협적이겠죠. 더 앞에 있기도 하고 공격력이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카마빈가가 왼발이라 비니시우스에게 공을 주려면 자세를 바꿔야 하고, 그러다 보면 헬릭스에게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카르바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레알의 역습 퀄리티가 워낙 좋으니까 라이프치히가 3명을 후방에 유지시켜 놓은 건 레알 상대로 잘 준비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카르바알이 받은 공이 비니시우스한테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슈팅을 날려보지만 이미 라이프치히는 수비벽을 구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중반 넘어선 시점부터는 양팀 다 마지막 체력을 짜내면서 서로 전방 압박과 역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역습 중에 한 장면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오른발 팝포스트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상대 중심으로 옮겨놓고 역으로 꺾어서 슈팅 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왼발이 아닌 오른발 발끝으로 슈팅을 하며 골키퍼의 타이밍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아쉽게도 골대에 맞았고 레알은 도망갈 찬스를 놓칩니다. 그리고 레알은 아까 전방과는 다르게 경기시간 80분 정도의 전방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하면서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오는데 최대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공격 속도를 늦추죠. 이렇게 시간은 80분이 넘어가고 마지막에 라이프치히가 레알을 미친듯이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때 충분히 득점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대의 희망을 꺾은 게 바로 루닌이었습니다. 세컨키퍼라고 보기엔 퀄리티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루닌의 활약으로 경기는 1대0 레알의 승리로 끝납니다. 벨링엄을 중심으로 이번 시즌을 풀어가던 안첼로티의 레알이 오늘 경기는 벨링엄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센터백 라인의 줄부상으로 완전한 수비 라인을 꾸리기 힘들었죠. 사실 오늘 경기는 냉정히 레알이 잘하기 힘들었고 2차전 홈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반에 안첼로티는 전방 압박을 자제하면서 느린 템포로 공을 소유하며 시간을 보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레알을 편하게 냅두지 않았죠. 근데 전반을 0대0으로 끝낸 게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반에 비니시우스와 디아즈, 호드리구의 개인 선수 퀄리티로 역습 때 템포를 올려 한 방을 노렸죠. 그런 실리적인 운영이 결과적으로는 1차전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안첼로티가 토너먼트 짬이 많은 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차전에서 또 다른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